그렇다면 언제 복용해야 이득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는지를 알아야겠죠.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난 40번 영상에서 심방세동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 103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먼저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혈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혈액이 응고되는 작용을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응고돼서 혈전이 생기는 반응이 사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일 신체 내에서 조직이 찢어지게 되면 출혈이 생기지 않게 이 혈전이 조직을 땜질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혈전이 생기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팅되면 당연히 출혈 경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응고제는 혈전을 예방해주지만 출혈 위험이 올라가는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겼어도 무조건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혈전 발생 위험이 특별히 더 높을 경우에만 복용해야 하죠. 그래야만 약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커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복용해야 이득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는지를 알아야겠죠.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각 항목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차드바스 스코어라는 점수표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되는 점수를 전부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체크해보세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과 같이 뇌졸중 발생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한 모든 총점이 남자의 경우 1점, 여자의 경우 2점만 넘어가도 바로 항응고제 치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점수가 0점인데도 불구하고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길 것 같은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항응고제가 처방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남자 0점, 여자 1점의 경우에는 항응고제 복용 시 위험성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응고제 복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남자 0점, 여자 1점의 경우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은 있지만 항응고제를 처방하기엔 왠지 과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스피린이 처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스피린도 혈전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 문구를 보시면 아스피린은 심방세동 혈전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로운 효과가 있다고 기술돼 있죠. 그래서 심방세동 시 혈전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어요. 심방세동 시 아스피린 단독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6번 영상에서 혈전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심방세동 혈전에 왜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심방세동에 쓰이는 항응고제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닥사를 복용하고 있다면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다음과 같으니 꼭 기억하시고요. 80세가 넘었거나 부정맥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프라닥사 용량을 줄여서 복용해야 합니다. 자렐토를 복용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감소해 있다면 자렐토의 용량을 감량해야 합니다. 엘리퀴스를 복용 중이라면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은 항진균제이고요. 80세 이상이거나 체중이 60kg 이하이거나 콩팥 기능이 감소했거나 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엘리퀴스의 용량을 감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릭시아나를 복용 중인데 부정맥약, 항진균제, 항생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릭시아나의 용량을 감량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체중이 60kg 이하이거나 콩팥 기능이 감소했다면 릭시아나 용량을 감량해야 합니다.